안녕하세요. 우리 심석중 역사 수행평가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노란색 이 제본책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102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제목이 명청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평가 1번 문제가 명청 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질서 변화를 이해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쓸 때 뭐를 써야 되냐면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니까 대외 관계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대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 명의 대외 관계의 이제 주역적인 왕은 영락제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공격을 하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죠. 정화의 항해. 정화라는 거는 이제 영락제 밑에 있는 신화인데, 아끼는 신화인데, 이 정화라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신화의 이름이 함대를 이끌고 아주 이제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어, 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걸쳐서 항해를 하면서 왜 하느냐? 뭐를 하기 위해서? 명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겠다. 우리 명이 이렇게 큰 나라고 우리 나라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의 함대를 이제 항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가 되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은 알아봤고요. 청을 한번 알아볼게요. 걔는요 103쪽이에요. 그러면 청은 어떤 대외 관계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변화시켰느냐? 그러면 청의 이제 대외 관계를 여러분이 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은 어떤 대외 관계냐? 이제 명나라 이어서 청도 이제 국제 질서가 이제 확립하는 그런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명은 이제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제 정화의 함대를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을 이어서 청은 이제 국제 질서를 이제 확립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청하면 유명한 왕이 옹정제입니다. 예, 옹정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옹정제라는 이 왕은 이 황제권을 많이 강화했고요.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화의 사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에만 털을 잡지 않고 우리 땅에, 중국 땅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국이 최대 큰 나라니까 거기 밑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도 된다.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중화사상,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땅에 살아도 중국인을 알리면 된다는 화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이는 이제 어떤 게 목적이었냐면요. 한족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한족이 있었잖아요. 한족이 중국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한족을 지배하려는, 한족을 이제 통제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통치 사상으로 이런 새로운 화의 사상이 이제 정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각지에 뻗어나가는 모든 세력, 약한 세력 그쪽에 있는 지역에도 살아도 된다. 우리가 중국인이 다다. 이렇게 그런 중화사상, 새로운 중화사상을 심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외 관계를 하면서 이제 그 조공, 책봉의 관계.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우리한테 곡물이나, 그러니까 그 특산물을 바쳐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선택할 때는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왕을 선택해라. 이런 조공 책봉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명나라 때는 이제 명 중심의 이제 국제 질서를 확대시키려고 했었고, 청나라 때는 그 확대된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까지가 이제 1번.
1번에 이제 답안이고요. 2번의 답안은 뭐였냐면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명청 교체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 이렇게 큰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거는 이제 이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대외 교류가 확대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외 무역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외 무역 쪽으로 어떤 게 발달했는지 그걸 줄치면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 이런 거를 이제 밖으로 이제 팔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 것으로 들어온 것이 돈이 은입니다. 은. 이제 은을 받았죠. 그래서 은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화폐로 쓰자.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고 은을 그럼 세금으로 내자라는 세제 개혁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게 발달했느냐. 양명학, 고중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양명학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형식적인 성리학이 아니라 언행 일치시키자, 아는 거하고 행동을 일치시키자,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은 현실 정치를 좀 멀리하고 반대죠. 경전에 실증적인 연구를 하자, 경전을 연구해보자, 이런 두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소설이 있었고 또 서양 문물이 전래되었다. 도입은 서양 문물은 누가 전래를 했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과학 문물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 사람이 고려 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 중국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큰 나라가 있구나라는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탈피될 수 있는 계기가 고려 만국 전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쓰시면 그거는 1번, 2번 답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행평가 1번 답안입니다. 자, 명청 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명은 유명한 왕이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정화를 시켜서 자기의 믿음직스러운 신하인 정화를 시켜서 함대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까지 항해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힘이 세라는 걸 알리게 됨으로써 조공이나 책봉 관계를 수립합니다. 네, 그래서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게 됐다. 명 그 근처가 아니라 더 멀리 이제 확대해서 국제 질서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면 청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청 때 유명한 왕이 이제 옹정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화의 사상. 우리 중국에서만 땅을 밟고 살지 말고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들 있지? 그쪽으로 가서 우리 중국 사람의 위대함을 알려라는 새로운 화의 사상을 펼쳐서 그때 중국에서 많이 있던 민족이 한족이잖아요. 이제 한족을 지배하기 위한 묘책으로 화의 사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농경사회, 한족들이 산 농경사회 또 이제 유목민들이 산 유목사회를 다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대제국이 만들어지고 이걸로써 이제 우리는 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똑같이 쓰시는 말고요. 요약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명청 교체에 대한 동아시아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럼 이런 큰 대제국이 만들어짐으로써 대외 무역은 어떤 거 있었느냐. 우리는 뭐 중국에서는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화폐로 사용하고 그럼 세금도 은으로 내. 세금도 납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학문은 뭐가 발달했냐? 양명학, 고중학이 발달했고 문화는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이었다. 그런데 서양 문물이 전래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서양 문물을 전래를 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 고려 만국 전도. 이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로서 뭐를 알게 되었냐면요. 청 중심의 이런 세계관이 탈피되었다. 청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고려 만국 전도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주세요.